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새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48주 연속 오르며 사실상 1년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거래량도 다시 늘며 실수요 중심의 매수 움직임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강세 국면으로 진단합니다. 공통된 진단은 명확합니다. 공급은 줄고 매물은 잠겼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신축 공급 부족이 본격화됐고 이로 인해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 월세 시장까지 동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고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임대차 시장 전반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혼과 이혼 등으로 주택 수요는 꾸준한데 신규 공급과 기존 매물의 시장 순환이 모두 막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공급만으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현입니다. 자,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비서울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 바로 부동산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7주 연속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월급만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꿈도 못 꿀 상황인데, 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신태현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 기자. 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금 도무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18% 올랐습니다. 주간 매매가는 지난해 2월 첫 주 상승 전환한 후에 48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 내내 가격이 오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8.71%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고 수준이고요. 이는 2024년 4.50%의 2배 육박하기도 합니다. 자, 위원님. 정부가 사실상 대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란 말이죠.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과 금리 이런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네, 사실 작년의 흐름이 지금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1월 달이죠. 1월 달이니까 분명히 지난달하고 회계 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달이라고 해도 몇 주 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무리가 없으신데, 그러면 바로 지난달과 그 앞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시끄러웠던 것이 에브리띵 랠리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종류의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로 한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도
뭐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마용성 이런 지역의 오름세가 더 눈에 띕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모두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나왔던 시점들을 보게 되면 재작년과 작년 모두 상반기에 주요 지역의 가격 급등세가 컸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해년도의 중반과 하반기에 강력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적어도 지난 8년 정도를 잡을 수가 있죠. 네네. 다주택자 규제나 뭐 기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결과로 지금은 이제 누구나가 집을 여러 개 가지느니 보다 좋은 지역에 하나를 가지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확정된 상황이죠. 확립됐습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상급지로 몰릴 수밖에 없고 네네. 상급지의 가격 자체가 기타 외곽 지역보다는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변동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지를 하기에는 좋은 지역의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네네.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 기자. 예. 전월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그 이제 전월세로 수요가 몰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위원님, 궁금한- 전월세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세 월세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이론이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른다, 아니면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가 따라 오른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렸다기보다는 집값이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임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전세 월세 모두 포함이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집값만 오르니까 전세가 오르냐라고 하면은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 가중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앞서 질문에서 저희가 언급했었던 똘똘한 한 채 같은 것들이 있죠. 네네. 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매매 시장에서는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정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임대 시장으로 오게 되면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이 임대 시장에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전세가 그러하죠. 네네.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임대 매물이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임대 매물이 감소를 하면 감소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에는 단순하게 집값이 올랐다는 것과 함께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실행되어 온 정부 정책이 함께 관여를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와 그 월세 비중은 어떻습니까? 주택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파트 있죠? 그러니까 네네. 방 몇 개씩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압도적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이걸 월세로 환산했을 때는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에서는 일반화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택 유형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뭐 방이 하나 거실 하나 또는 뭐 원룸형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있지만 분명히 전세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것이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로 시끄러웠습니다. 네네. 1억 원대, 2억 원대 이 정도 매물 구간에서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냥 보증금을 물어주고 월세로 바꾸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네네. 점점 그 비율을 따지면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정부가 지난번에 고강도 규제를 내놨다면 시장에 공급 또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신규 택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도심 공간을 재편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휴부지와 노후공공청사, 미활용 학교 용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위원님, 네. 이 공급이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이루어져야지 어느 정도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서울의 공급 대책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을 활성화하겠다.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집이 없는 자투리 땅이라도 집을 짓겠다.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기에 뭔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맹점이죠. 두 번째로 유유부지 같은 기타 용도들, 기타 토지들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역시 맹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심플하게 정부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유의미한 수준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유유부지 아니면 뭐 노후청사의 복합개발 같은 것들인데 일단 노후청사의 복합개발은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저층 청사를 고층으로 만들어서 남는 부분만큼 집을 넣겠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유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인접 지역에 있는 땅들이 글자 그대로 쓸모가 없어서 안 쓰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네네. 본래는 어떤 용도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인근 시설 같은 것들의 미래 상을 예측을 해서 네네. 미래에 어느 정도 상황 여건이 바뀌면 이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거나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예상을 하고 토지를 잡아놓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땅들이 용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그렇죠.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당장 지금 시점에서 집이 없으니까 이러한 유유부지들에 모두 집을 짓겠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주택공급 효과를 일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집만 있는 거죠. 기타 시설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네네. 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부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네네. 제한적으로는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방에서의 공급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다. 서울과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 1년, 2년 정도를 보게 되면 전국의 미분양 현황을 봤을 때 뭐 대략적으로 7만 호 정도에서 뭐 줄거나 이 정도 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기도까지 좁혀서 봤을 때는 뭐 대략 뭐 14,000, 15,000 요 정도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세대나 일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분양 아파트의 현황만 보더라도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방의 부동산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양극화를 해결할 대안은 있습니까?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완화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다고 하면 양극화가 왜 발생하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네. 자, 양극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쉽게 표현해서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소프트한 비물리적인 것이든 어느 지역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그렇죠. 타 지역보다 좋은 겁니다. 네네. 이것이 수요를 네, 맞습니다. 네. 교통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학군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료 시설도 일단 예. 이것이 좋은 곳들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양극화를 해소하는 원론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지역에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건 어렵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네. 때문에 대안으로서 양극화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프라가 덜 갖춰진 지역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교통망을 더 확충을 해서 그렇죠. GTX 이런 그렇죠. 것들입니다. 네. 확충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프라가 충실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충실한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양극화를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원래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지역에 뭐 대표적으로 GTX 같은 것이 네네네. 더 생기게 되면 네네. 안 좋았던 지역도 일부 좋아지겠지만 좋았던 곳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네네. 그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은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신태현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